바른정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6.16 당원 대표자 회의, 우리 전당대회라고 하는데요. 5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네, 이해운,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김영우 이렇게 5분인데요. 오늘 그 중에 한 분 모셔서 보수 어떻게 좀 재건하고 할지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경제통이시죠? 네. 이해운 의원 연결합니다. 이해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수의 본진이 되어서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지금 뭐, 자재도 없고요. 뭐, 땅 고르기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재건해야 됩니까? 저희가 보수의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네. 신보수, 개혁보수, 그러니까 신보수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개혁보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개혁보수는 기존의 낡은 보수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도록 네. 선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이게 저희가 개혁보수거든요. 안 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예.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안 보도 보수가 이제 기존 낡은 보수도 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보는 보수라고. 네. 근데 이제 과거의 낡은 보수는 보면 냉전 반공주의나 또 메카시즘의 광풍 이런 것들이 낡은 보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걸핏하면 종북무리하고 빨갱이 딱지 붙이고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철저히 배격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철동같이 지키는 이런 보수만을 우리는 안보 보수로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개혁인데 시장 경제지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공정한 시장 경제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기치로 내세우는데 네. 공동체가 안으로부터 양극화 때문에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으니까 네. 보수는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부터 지키고 안으로부터 지키는데 밖으로부터 지키는 게 이제 안 보고 네. 안으로부터의 위협, 공동체가 붕괴될 안으로부터 양극화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건데 기존의 보수는 낡은 보수는 뭘 했냐면 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의 특권, 반칙, 횡포 이런 것들을 눈 감아줄 뿐 아니라 네. 간혹 오히려 본인들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대변하고 오히려 돌격대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배격해서 무엇이 개혁인지 무엇이 공정한 시장 경제인지를 분명히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는 네. 겁니다. 네. 뭐 이혜원 의원 말씀드리니까 그런 보수를 좀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네티즌들 좀 글을 봤더니 네. 이혜원 의원 응원글이 상당히 많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특히 그 여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응원하고 있더군요. 합리적 보수 이러면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당제 체제 하에서 말이죠. 네. 어쨌든 국민의당은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중도 스탠스를 잡으면은 뭐 사쿠라 정당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바른정당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어떤 좀 합리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사이비 보수다 또. 그래서 이 선명성이 또 계속 제기되고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이비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보수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반대를 좀 하려거나 아니면 좀 찬성을 하려거나 할 때 무조건 사이비 보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들 머릿속에 있는 보수라는 거는 과거 진영 정치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 아닌지 네. 진영에 몰입이 돼서 무조건 여당이 하는 것은 반대하고 진보가 하는 것은 반대하고 발목만 잡는 이런 것을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것이야말로 낡은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보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고 네. 반대할 것은 결연히 막아서고 아까 말씀드린 안 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이 정체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는 결연히 막을 겁니다. 네. 경선은 이제 당원들 투표하고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원들은 지금 뭐 대선 기간에 좀 유입이 많이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몇 분 정도 됩니까? 탈당 사태를 계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온라인 당원만 거의 한 2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명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어떤 생각 또 의중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될 텐데 대부분 또 젊은 층들이 좀 많겠군요. 네, 주로 그때는 이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네. 특히 이제 그때 들어오신 분들 언제 들어왔느냐도 물어보고 왜 이 바른정당을 선택하게 됐느냐도 물어보고 네. 이거 답을 하신 걸 갖고 분석을 해보면 네. 그 탈당을 계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고 뭔가 좀 살려보겠다 이런 네.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선 기간 선거운동 하실 때,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수를, 박수치고 이런 거는 참 선거운동 하면서도 처음 겪어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 젊은, 특히 이제 온라인 당원은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입하시기가 참 어려운 그렇죠. 절차입니다. 네. 대부분 젊은 분들이었고, 그리고 의외로,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고등학생들도 당원으로 가입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간혹 19세 정도 이런 그 연령이 되는 분들도 네. 문의가 오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고 하면 역시 연령층이 좀 5, 60대 이상의 또, 영남, TK 중심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른정당은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지 기반을. 저희는 주로 2040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6070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2040, 심지어 50까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심축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서울이라고 수도권이 얘기합니까? 많습니다. 네. 수도권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당원으로 비율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또 영남권이 또 주축 또 하나의 두 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이 한 축이면 또 한 축은 영남 축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부터 이제 권역별 정책 토론회에 들어갈 텐데, 네.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후보자는 투기 차단을 위해서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좀 파격적인 어떤 이런 공약을 좀 내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경제 정책하고 안보 정책은 기존에 워낙 대선 때 저희 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게 체계 한 권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당이 드린 그 입장을 그대로 저는 계승하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내 민주주의나 네. 당의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 이런 부분을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네. 온오프라인에서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모든 당의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거 네. 그런 것을 공약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좀 전에 우리 진행자도 말씀하신 청년들이 많이 몰려오셨잖아요. 네. 관심을 가지시고. 네. 그래서 저희는 청년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네. 특히 청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취업입니다. 네. 근데 취업 과정에서 보면 이 채용 절차가 공정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보세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언론기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실무평가라는 이름으로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아직 합격했다는 통지를 주기 전에 네. 3달씩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아직 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 한 번 못 받아도 3달 동안 일을 죽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부당한 일입니다. 열정페이에.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합격 여부를 알려줘야지 빨리 안 됐으면 포기하고 다른 곳에 응시라도 할 텐데 합격 여부를 잘 안 알려주고 네. 그다음 불합격이면 점수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공개하게 하질 않고 공정하게 네. 심지어 어떤 자리를 뽑으면서도 이 자리는 근로 조건이 어떤지 연봉은 얼마를 주는지 그것도 알려주질 않아요. 네. 면접한다고 불러놓고 얼마 받을래? 라고 물어보면 아니 아직 합격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합격이 되려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부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취준생 보호법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채용 과정에서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당 사례를 신고를 받아서 네. 이런 부분들을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대로 또 네. 행정 감독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정부에 요청을 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형태로 우리가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현안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이제 내세워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이제 임명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은 80%에 육박하고 있고 넘나들도 있는 수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야삼당이 스탠스를 잡기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특히 바른정당은 또 그 사이에 껴서 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5대 인사 원칙을 고수하면서부터 좀 스텝이 꼬였다고 보이는데요. 네. 이걸 처음에 인수위도 출범한 정부 아니냐, 인사 검증을 충분히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이 첫 단추부터 좀 유연하게 풀고 나갔으면은 그 이후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면, 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험결이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 네.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도 이렇게 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입장에서는 좀 임명을 했으면 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 네. 라고 국회에도 설명을 하고 좀 요청을 하고 네. 이런 방법이면 더 좋을 텐데 네. 마치 국민의 뜻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으니까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이런 거는 뭐 무시해도 좋다는 듯한 방식을 취하시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정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께서는 사실 강경화 후보가 낙마하면 상당히 예석한 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셨던데 이제 문 대통령의 그런 어떤 협치를 좀 깨는 듯한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비판적이시군요. 당연히 그렇죠. 국회를 존중해야 네. 되고요. 국회는 존중돼야 될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례를 우리가 못했잖아요. 어떻게 지금 야당은 뭐 추경안이라든지 정부조직법 또 여러 가지로 뭐 연계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바른정당은 앞으로 좀 어떻게 야3당 공조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사실 지금은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르는 입장이라 아직 지도부는 아니고 네. 이런 뭐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평소에 늘 민생 문제하고 정치 협상을 연계하는 일은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견지해 온 사람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당의 입장을 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당의 입장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뭐 어쨌든 야당은 좀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잡매 장사가 없다 또 가랑비 옷 쫓는다고 계속 이렇게 야당이 때리다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대통령이 좀 뭐 그때는 좀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 올까요? 그래서 저는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사사건건 다 반대해가지고는 성공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감히 협력할 건 협력을 해야 네. 저희가 보수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이건 도저히 찬성하고 협력할 수가 없다라는 사안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네.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연히 막아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우선순위가 낮은 모든 사안까지, 우선순위가 낮은 사안까지 포함해서 만 가지면 만 가지 사안을 다 막다가 보면 네. 막으려고 반대하다 보면은 어느 하나도 막지 못하거든요. 지금 막아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김희수 재판관은 저희들의 보수 정체성에서 판단하기에 저희가 참 찬성하기가 어려운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김희수 헌재 소장 이제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보수 정체성하고는 네. 워낙 이 거리가 먼 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뭐 홍준표 후보가 뭐 악역을 맡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뭐 출사표를 좀 던지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바른정당으로서는 조금 뭐 낫습니까? 아니면 그게 보수를 더 뭐 어떻게 위험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남의 당에 어떤 대표가 선출되는 것이 좋다 나쁘다 뭐 콩나라 감나라 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떤 대표가 선출이 되든 네. 저희는 뭐 자유한국당과의 경쟁에서 보수의 본진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십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낡은 보수로는 보수가 미래도 없고 네. 대한민국도 건강하고 균형되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네. 알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혜원 의원께서 대표가 되면은
네.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로, 또 보수가 또 연대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중간평가 성격이라서 야당에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 이현 의원께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희 목표는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지방선거 전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보수의 본진이 되어서 네. 저희가 민주당과 1대1의 구도를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 네. 민주당과의 1대1 구도. 그때라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거의 이제 소멸해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희가 본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훈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바른정당 당 대표로 출마하신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심지어 합격 여부를 알려줘야지 빨리 안 됐으면 포기하고 다른 곳에 응시라도 할 텐데 합격 여부를 잘 안 알려주고 네. 그다음 불합격이면 점수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공개하게 하질 않고 공정하게 네. 심지어 어떤 자리를 뽑으면서도 이 자리는 근로 조건이 어떤지 연봉은 얼마를 주는지 그것도 알려주질 않아요. 네. 면접한다고 불러놓고 얼마 받을래라고 물어보면 아니 아직 합격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합격이 되려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부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취준생 보호법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채용 과정에서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당 사례를 신고를 받아서 네. 이런 부분들을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대로 또 네. 행정 감독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정부에 요청을 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형태로 우리가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현안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이제 내세워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이제 임명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은 80%에 육박하고 있고 넘나들도 있는 수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야3당이 스탠스를 잡기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특히 바른정당은 또 그 사이에 껴서 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5대 인사 원칙을 고수하면서부터 좀 스텝이 꼬였다고 보이는데요. 네. 이걸 처음에 인수위도 출범한 정부 아니냐, 인사 검증을 충분히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이 첫 단추부터 좀 유연하게 풀고 나갔으면은 그 이후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면, 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험결이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 네.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도 이렇게 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입장에서는 좀 임명을 했으면 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 네. 라고 국회에도 설명을 하고 좀 요청을 하고 네. 이런 방법이면 더 좋을 텐데 네. 마치 국민의 뜻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으니까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이런 거는 무시해도 좋다는 듯한 방식을 취하시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정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께서는 사실 강경화 후보가 낙마하면 상당히 예석한 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셨던데 이제 문 대통령의 그런 어떤 협치를 좀 깨는 듯한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비판적이시군요. 당연히 그렇죠. 국회를 존중해야 네. 되고요. 국회는 존중돼야 될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례를 우리가 못했잖아요. 어떻게 지금 야당은 추경안이라든지 정부조직법 또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바른정당은 앞으로 좀 어떻게 야3당 공조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사실 지금은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르는 입장이라 아직 지도부는 아니고 네. 이런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평소에 늘 민생 문제하고 정치 협상을 연계하는 일은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견지해 온 사람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의 입장을 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당의 입장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어쨌든 야당은 좀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잡매 장사가 없다, 또 가랑비 옷 쫓는다고 계속 이렇게 야당 그래 때리다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대통령이 좀 뭐 그때는 좀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 올까요? 그래서 저는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사사건건 다 반대해가지고는 성공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감히 협력할 건 협력을 해야 네. 저희가 보수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이건 도저히 찬성하고 협력할 수가 없다라는 사안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네.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연히 막아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우선순위가 낮은 모든 사안까지, 우선순위가 낮은 사안까지 포함해서 만 가지면 만 가지 사안을 다 막다가 보면 네. 막으려고 반대하다 보면은 어느 하나도 막지 못하거든요. 지금 막아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김희수 재판관은 저희들의 보수 정체성에서 판단하기에 저희가 참 찬성하기가 어려운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김희수 헌재 소장 이제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보수 정체성하고는 네. 워낙 이 거리가 먼 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뭐 홍준표 후보가 뭐 악역을 맡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뭐 출사표를 좀 던지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바른정당으로서는 조금 뭐 그런 보수를 좀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네티즌들 좀 글을 봤더니 네. 이혜훈 의원 응원글이 상당히 많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특히 그 여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응원하고 있더군요. 합리적 보수 그런가요? 이러면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당제 체제 하에서 말이죠. 네. 어쨌든 국민의당은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중도 스탠스를 잡으면은 뭐 사쿠라 정당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바른정당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어떤 좀 합리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사이비 보수다 또. 그래서 이 선명성이 또 계속 제기되고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이비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보수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반대를 좀 하려거나 아니면 좀 찬성을 하려거나 할 때 무조건 사이비 보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들 머릿속에 있는 보수라는 거는 과거 진영 정치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 아닌지. 네. 진영에 몰입이 돼서 무조건 여당이 하는 것은 반대하고 진보가 하는 것은 반대하고 발목만 잡는 이런 것을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것이야말로 낡은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보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고 네. 반대할 것은 결연히 막아서고 아까 말씀드린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이 정체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는 결연히 막을 겁니다. 네. 경선은 이제 당원들 투표하고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원들은 지금 뭐 대선 기간에 좀 유입이 많이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몇 분 정도 됩니까? 탈당 사태를 계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온라인 당원만 거의 한 2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명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어떤 생각 또 의중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될 텐데 대부분 또 젊은 층들이 좀 많겠군요. 네, 주로 그때는 이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네. 특히 이제 그때 들어오신 분들 언제 들어왔느냐도 물어보고 왜 이 바른정당을 선택하게 됐느냐도 물어보고 네. 이거 답을 하신 걸 갖고 분석을 해보면 네. 그 탈당을 계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고 뭔가 좀 살려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선 기간 선거운동 하실 때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수를 박수치고 이런 거는 참 선거운동 하면서도 처음 겪어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 특히 이제 온라인 당원은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입하시기가 참 어려운状態입니다. 네. 대부분 젊은 분들이었고 그리고 의외로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고등학생들도 당원으로 가입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간혹 19세 정도 이런 그 연령이 되는 분들도 문의가 오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고 하면 역시 연령층이 좀 5, 60대 이상의 또, 영남, TK 중심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른정당은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지 기반을? 저희는 주로 2040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6070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2040, 심지어 50까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심축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서울이라고 수도권이 얘기합니까? 많습니다. 네. 수도권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당원으로 비율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또 영남권이 또 또 하나의 두 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이 한 축이면 또 한 축은 영남 축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부터 이제 권역별 정책 토론회에 들어갈 텐데, 네.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후보자는 투기 차단을 위해서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좀 파격적인 어떤 이런 공약을 좀 내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경제 정책하고 안보 정책은 기존에 워낙 대선 때 저희 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게 체계 한 권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당이 드린 그 입장을 그대로 저는 계승하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내 민주주의나 네. 당의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 이런 부분을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네. 온오프라인에서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모든 당의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거 네. 그런 것을 공약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좀 전에 우리 진행자도 말씀하신 청년들이 많이 몰려오셨잖아요. 네. 관심을 가지시고. 네. 그래서 저희는 청년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네. 특히 청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취업입니다. 네. 근데 취업 과정에서 보면 이 채용 절차가 공정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보세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언론기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실무평가라는 이름으로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아직 합격했다는 통지를 주기 전에 네. 3달씩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아직 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 한 번 못 받아도 3달 동안 일을 죽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부당한 일입니다. 열정. 바른정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6.16 당원 대표자 회의, 우리 전당대회라고 하는데요. 5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네, 이해운,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김영우 이렇게 5분인데요. 오늘 그 중에 한 분 모셔서 보수 어떻게 좀 재건하고 할지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경제통이시죠? 네. 이해운 의원 연결합니다. 이해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수의 본진이 되어서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지금 자재도 없고요. 땅 고르기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재건해야 됩니까? 저희가 보수의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네. 신보수, 개혁보수, 그러니까 신보수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개혁보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개혁보수는 기존의 낡은 보수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도록 네. 선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이게 저희가 개혁보수거든요. 안 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예.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안보도 보수가 이제 기존 낡은 보수도 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보는 보수라고. 네. 근데 이제 과거의 낡은 보수는 보면 냉전 반공주의나 또 메카시즘의 광풍 이런 것들이 낡은 보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걸핏하면 종북무리하고 빨갱이 딱지 붙이고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철저히 배격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철동같이 지키는 이런 보수만을 우리는 안보 보수로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개혁인데 시장 경제지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공정한 시장 경제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기치로 내세우는데 네. 공동체가 안으로부터 양극화 때문에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으니까 네. 보수는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부터 지키고 안으로부터 지키는데 밖으로부터 지키는 게 이제 안 보고 네. 안으로부터의 위협, 공동체가 붕괴될 안으로부터의 양극화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건데 기존의 보수는 낡은 보수는 뭘 했냐면 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의 특권, 반칙, 횡포 이런 것들을 눈감아줄 뿐 아니라 네. 간혹 오히려 본인들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대변하고
오히려 돌격대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배격해서 무엇이 개혁인지 무엇이 공정한 시장 경제인지를 분명히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뭐 이혜원 의원 말씀드리니까